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당에서는 국회 공백에 사과를 하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도 세비 반납에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에 동참해달라고 독려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셨던 국민통합 개헌 관련해서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지,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당은 어떻게 하나씩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너무 한꺼번에 다른 질문이 섞여 네네네. 있으니까. 회비 반납 문제, 세비 반납 문제는 이번에 국회가 지연된 것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불비로 인해서 여야가 오래된 그런 정치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음에도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어서 개개의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국회가 365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야 간에 합의해서 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회의 날짜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회의 후에는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53일간에도 보면 여당은 전국을 돌면서 권역별 예산 당정 협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거로 알고 있고요. 야당은 민생 탐방 현장에서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정책적 노력, 그런 대안 만드느라고 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날마다 의원회관에서 십수개의 다양한 종류의 토론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법 개정과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난 53일 동안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450여 개의, 470여 개인가? 47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공백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세비 받아먹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국회 이 공백기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빠르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질문은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개헌에 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가 대체로 보면 전문가는 한 80%가 개헌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도 3분의 2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도 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 개헌이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죠. 그런 영향으로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서헌법 국가입니다. 굉장히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개헌을 하려면은 이거는 일종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정치적 에너지를 다 개헌으로 빨아들이니까 역대 정부 대통령마다 되기 전에는 개헌 필요하고 개헌해야 된다고 하시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개헌은 뒤로 미루는 걸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정치권이 좀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과 정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 어린 협치의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려면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를 들면 많은 여론조사에 보면 4년 대통령 중임제 허용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 좀 국회로 옮겨와야 된다든지 등등의 합의된 것들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먼저 개헌을 하고, 이 개헌의 절차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그래서 경성헌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가 헌정 제도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로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을 보니까 그 헌법을 고치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헌법이 시행되고 나서 69년 동안에 헌법이 60번 고쳐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단순 과반수는 안 되지만 3분의 2 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정도의 이제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이런 연성 헌법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 사항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권성동 대표가 반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만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야당과 진정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개헌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려는 개헌은 어렵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그 로드맵 형태로 발표를 했죠. 인수위의 토론을 거쳐서 새 정부가. 근데 그것의 99%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국회는 여소야대 아닙니까? 야당의 진정한 협력을 안 받아내면 어느 것 하나 이루어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 문제 해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통합개헌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국민 여론이 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등을 만들어서 좀 더 폭넓은, 그다음에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